이번 챕터에서 우리가 만들 보고서는 세일즈 보고서입니다. 이번 챕터도 강의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함께 연동하여 같이 실습을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같이 따라하면서 제작해야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BI에서 빈 보고서로 시작을 합니다. 파일의 옵션에서 데이터 로드에 관계 가져오기와 자동 검색 두 가지를 해제해 줍니다. 확인을 눌러주고요. 데이터베이스에 연동하겠습니다. 웹을 눌러주시고 강의 본문에 있는 링크를 타고 클라우드로 이동을 합니다. 챕터 234를 클릭하고요. 데이터베이스 234 파일을 앱에서 열기를 누릅니다. 파일의 정보에 파일 위치 열기에서 경로 복사를 눌러주고요. 파일은 꺼줍니다. BI로 돌아가서 붙여넣기 하고 슬러시 하고 파일 이름을 입력하고요. 확장자를 입력해 줍니다. 모두 다 가져오겠습니다. 전부 체크하고 데이터 변환을 눌러줍니다. 머릿말이 모두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첫 번째 행이 머릿말로 안 되어 있는 곳은 첫 행을 머릿글로 변경을 눌러줍니다. 닫기 및 적용을 눌러주고요. 숫자가 들어간 컬럼은 시퀀스라 되어 있는 컬럼을 제외하고 모두 쉼표가 들어간 형식으로 바꿔줍니다. 1000단위 미만인 곳도 눌러줍니다. 왜냐하면 합계열에서는 1000단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퀀스는 제외하겠습니다. 시퀀스는 넘버링을 하기 위한 컬럼입니다. 벌로에 쉼표 넣어주고요. 믹스업분도 마찬가지고 옆에도 마찬가지고 피리오드 부분도 눌러주고요. 시퀀스는 건너뛰입니다. 이역값도 건너뛰고요. 다음은 날짜 형식은 쇼트 데이터로 바꿔줍니다.
다음은 opportunity 테이블로 이동해서 일부 컬럼을 숫자가 아닌 100분의 1로 변경해 줍니다. 디스카운트와 프로버빌리티를 변경해 주고요. 네,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보고서 필드로 이동합니다. 페이지 이름을 세일즈 오버뷰로 입력합니다. 파일을 저장합니다. 캔버스 기본 세팅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규격은 16대 9로 하겠습니다. 캔버스 배경에 제일 옅은 회색을 넣어주겠습니다. 투명도를 낮춰주고요. 캔버스 상단에 제목 판넬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삽입에서 쉐이프의 사각형을 선택합니다. 스타일에서 테두리는 제거합니다. 색을 변경해 주겠습니다. 쉐이프를 복사합니다. 컬러를 다시 변경해 주고요. 한 번 더 복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컬러를 변경해 주고요. 컬러는 본인 스타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복사해서 패널에 텍스트들을 넣어주겠습니다. 역시 본인에 맞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글꼴 크기 조절하고요. 효과에서 배경은 없애주겠습니다. 글자 색을 흰색으로 변경하고요. 자신의 조직명이나 팀명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텍스트를 복사해서 옆에도 놓아주고 리저널 세일즈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복사해서 밑에도 도와주시고요. 여기는 세일즈 오버뷰라고 입력을 합니다. 텍스트 상자를 한 번 더 복사해서 오버뷰라고 입력하고요. 한 번 더 복사해서 트렌드라고도 입력합니다. 한 번 더 복사해서 마지막으로 인사이트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작성을 하기 전에 우리가 다룰 세일즈 데이터에 대해 간략히 개념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생소한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단어가 직관적이진 않지만 이해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게 받아들이기보단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우리 데이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될 단어가 opportunity입니다. opportunity는 영업 기회를 의미합니다. 영업 기회에는 opportunity open, 진행 중인 영업 기회와 opportunity won, 성사된 영업, opportunity lost, 실패한 영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opportunity count는 영업 기회의 총 개수고요. 다음으로 많이 다룰 데이터는 revenue입니다. 매출이고, revenue open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매출이고, revenue won은
성공적으로 완료된 영업 기회로부터 발생한 매출입니다. 레베뉴 인 파이프라인은 현재 진행 중인 영업 기회로부터 예상되는 매출입니다. 그리고 폴로는 각 영업 기회의 금액이고요. 영업 기회 날짜로는 클로즈 데이트와 Opportunity Created On이 있습니다. 영업 기회 진행 상태를 스테이터스라고 하고 위에도 봤듯이 오픈, 원, 로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일즈 스테이지가 있는데 비슷한 의미로서 영업 기회의 단계를 의미하고 여기서 중요한 건 퀄러파이입니다. 퀄러파이는 영업 성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퀄러파이드 파이프라인은 잠재적인 매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카운트는 고객사 및 비즈니스 거래 상대방을 의미합니다. 밑에 부분은 어카운트에 대한 상세 정보들이 되겠습니다. 작성하기 전에 데이트 필드로 이동합니다. 우리는 몇몇 데이터에 시퀀스 넘버링을 만들어 줄 겁니다. 현재 몇몇 테이블에 시퀀스 넘버링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도 있고 없는 부분엔 추가해 주겠습니다. 시퀀스 넘버는 각 행에 고유한 식별자로 사용됩니다. 특히 한 컬럼 내에서 같은 값이 있을 때 또는 데이터의 순서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 시퀀스 넘버링을 사용합니다. 데이터가 올바르게 참조해야 할 때 너무나 중요합니다. 시퀀스 넘버링을 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어카운트 테이블에서 새 열을 누릅니다. 컬럼명은 어카운트 시퀀스로 해주겠습니다. 함수로는 rankx 함수를 사용할 겁니다. rankx 함수에 대해 잠깐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rankx 함수는 주어진 테이블 내에서 특정 열 또는 계산된 값을 기준으로 각 항목의 순위를 계산할 때 사용합니다. 인수로는 테이블, 표현식, 값, 정렬 순서, 타입 방식이 있고 특별한 건 아니고 맨 앞에는 테이블을 지정해주고 다음에는 기준을 지정하고 값 부분은 주로 생략을 합니다. 정렬 순서,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을 지정하고 동일 순위 있을 때 건너뛸 것인지 아니면 바로 연달아 출력할 것인지를 지정해주면 됩니다. 물론 동일 순서 출력 자체는 변함없고 건너뛰는지 아니지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테이블입니다. 어카운트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엔 기준이 되는 컬럼입니다. 우리는 어카운트 넘버를 기준으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값 부분입니다. 값은 주로 생략을 합니다. 건너뛸 때는 스페이스로 공란으로 두어야 건너뛰기가 됩니다. 다음엔 정렬 순서입니다. 오름차순이기 때문에 ASC로 해주고요. 다음엔 타입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생략 가능합니다. 왼쪽 아래를 보면 행이 300개고 고유값이 300개라서 현재 중복이 없이 출력되고 있습니다. 만든 컬럼을 1000번부터 시작하도록 변경해 주겠습니다. 관계를 이어줄 컬럼이 1000번으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맨 앞에 1000을 더해주고 플러스 입력해주고요. 마지막에는 1을 빼줍니다. 정렬을 눌러보면 1000번부터 시작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순서 기준은 어카운트 넘버를 지정했기 때문에 이 컬럼의 텍스트 순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캠페인 테이블로 이동합니다. 여기도 캠페인 시퀀스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만들어 주기 전에 첫 번째 행이 열 머리글로 안 되어 있네요. 쿼리 편집에서 수정해 주겠습니다. 새 열을 누르고 이름은 캠페인 시퀀스라고 입력합니다. 똑같이 rankx 함수를 사용할 거고
테이블은 캠페인 지정하고요. 컬럼은 캠페인 타입으로 할 겁니다. 값은 건너뛰고요. 오름차순으로 해주고 닫아주겠습니다. 중복 순위가 있네요. 이럴 때 타일을 지정하면 어떻게 되는지 해보겠습니다. 먼저 댄스입니다. 댄스는 중복 순위 다음으로 바로 이어서 번호가 출력됩니다. 물론 중복 순위 자체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킵입니다. 스킵은 앞서 타입 방식을 생략했던 기본 방식입니다. 중복된 숫자만큼 건너뛰고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중복 순위 자체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중복값 자체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컬럼 하나와 또 다른 컬럼 텍스트를 합해서 고유값으로 만들어주고 참조하는 것입니다. 새 열을 눌러서 이름은 유니크 네임으로 써주고요. 컬럼 두 개를 더해 주겠습니다. 타입 컬럼과 텍스트를 합할 때는 이 표시를 쓰면 됩니다. 캠페인을 더해 주고요. 두 컬럼의 텍스트를 합해서 또 다른 컬럼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 컬럼의 하단 정보를 보면 행이 12개고 고유값이 12개라서 여기를 참조하면 중복이 없겠죠. 시퀀스 컬럼에서 참조 대상을 변경해 줍니다. 하단을 보면 고유값이 12개로 정상적으로 출력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숫자가 7000부터 출력되도록 변경하겠습니다. 앞에 7000을 더해주고 뒤에 1을 빼줍니다. 인더스트리 테이블로 이동합니다. 여기는 두 번째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쿼리 편집기로 들어갑니다. 열 추가해서 인덱스 열에 1부터를 선택합니다. 번호를 지정해서 출력하고 있습니다. 앞에 랭크X 함수와 비교했을 때 각 차이점이 있는데 랭크X 함수는 기준 컬럼의 텍스트나 숫자 순번으로 넘버링이 매겨집니다. 반면 인덱스 열은 기준은 따로 지정할 수 없고 데이터가 로드된 순서대로 넘버링이 됩니다. 즉 본래 데이터베이스의 행 순번대로 넘버링이 됩니다. 단 인덱스는 중복값이 있든 없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무조건 행 수대로 나열합니다. 각 방법이 장점이 있으므로 경우에 맞는 걸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덕트 테이블로 이동합니다. 여기에도 시퀀스를 매겨주겠습니다. 열 추가에 인덱스 열에 1부터를 눌러줍니다. 인덱스 컬럼들의 이름만 변경해 주겠습니다. 이름 바꾸기에서 프로덕트 시퀀스라고 입력합니다. 인더스트리에서도 인더스트리 시퀀스라고 입력합니다. 닫기 및 적용을 누르고요. 시퀀스는 모두 완료되었습니다.